하지만 이제 8mm보다 큰 고형 결절의 경우에는 일단 최소 3개월 후에 흉부 CT를 검사를 해서 크기 변화를 꼭 관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직검사까지 시행하여 조기에 폐암을 진단하고 폐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서 병을 조기 진단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CT를 찍고 나서 폐에서 드물지 않게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순효 교수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검진받고 나면은 CT 검사 결과지에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절이 무슨 뜻이죠? 일단 결절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폐에서 사실 CT나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게 덩어리가 발견되죠. 또는 혹 또는 종괴, 종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기가 대체로 2, 3cm가 넘었으면 일단은 그거는 악성 종양으로 말하는 폐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폐암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 결절은 일단 1cm보다 작은 혹인데, 이게 폐에서 발견이 되면 이 작은 혹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크기가 크지 않아 덩어리, 혹, 종괴 또는 폐암이라고 의심되는 악성종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1cm보다 작은 흉부 CT에서 발견되는 작은 혹을 결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절이란 게 폐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폐결절인데요. 만약에 췌장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췌장결절, 간에서 발견됐다 하면 간결절, 또 가장 흔하고 말한 게 유방이나 갑상선에서 발견이 되면 유방결절,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절은 이제 CT를 찍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폐 사진에서 혹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크기가 최소한 1cm 이상이 되어야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흉부 엑스레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흉부 CT와 다르게 폐에 이제 심장과 대동맥이 큰 혈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뒤쪽에 있는 폐와 오른쪽 하엽 같으면 간이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위장과 대장 가스가 있으면서 그 부분에 있는 폐들이 폐의 일부 한 3분의 1 가량에 관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금지를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보다는 꼭 저성량 흉부 CT를 찍어보기를 추천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그냥 CT하고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CT를 너무 자주 찍으면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흉부 CT 촬영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을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주저할 필요 없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예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굳이 방사선 피폭량이 높거나 조영제를 사용해서 흉부 CT를 찍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피폭량을 현저히 줄여서 작은 폐결절을 거의 2에서 3mm 정도의 결절까지도 정밀하게 발견하는 데 특화된 저설량 흉부 CT를 찍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저설량 흉부 CT는 일반 흉부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굉장히 적고요. 또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 촬영 방법은 일반적인 흉부 CT 촬영 방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대개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10여 초만 지나면 검사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저설량 흉부 CT는 작은 폐결절에는 굉장히 특화된 CT이지만 종격 등에 위치한 종양이나 림프절 종대, 이런 기타 흉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장기를 평가하는 데서는 부족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뭔가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을 진단할 때는 반드시 흉부 CT를 찍어야 되지 저설량 CT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폐암 검진 목적으로는 저설량 CT를 찍어도 되는데 뭔가 이제 발견이 되고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또 조영제를 사용해서 CT를 또 찍게 되겠네요.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왜 또 찍냐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CT에서 결절이 보였다. 그러면 결절에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듯이 결절도 흉부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형결절, 반고형결절, 간유리결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형결절이라 하면 말 그대로 덩어리의 작은 크기가 작은 형체로 속이 꽉 차여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고형물질을 이루는 물질 또는 세포의 밀도가 비교적 높아서 아주 단단한 작은 혹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간유리결절은 흉부 CT상 소견이 흐릿한 음영만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해하기 쉽게 옛날 한옥집의 미닫이문에 밖에서 방 안이 보이지 않도록 미닫이문 중간에 사이간자를 쓰는 흐릿한 유리 형태의 간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하는 그 간유리가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간유리결절의 그 간유리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 간유리처럼 고형결절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흐릿한 음영의 형태로 관찰되는 결절을 간유리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고형결절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고형결절하고 간유리결절이 여러 가지 혼합 형태로 섞인 경우를 두루 뭉쳐서 반고형결절이라고 일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희한하게 반고형결절의 경우가 나중에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형이 가장 암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T상에서 검사를 했고 그 모양만으로 폐암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CT라는 정확한 검사를 했는데 결절이 발견됐으면 CT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저혈량 CT 검사는 폐결절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갖고 유용해서 2, 3mm 크기의 작은 결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결절이 아닌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이게 나중에 이제 폐암인지 정확하게 알기에는 1cm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영상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절이란 표현 자체가 알고 보면 처음부터 이게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이게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양성 결절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된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CT를 찍어도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별해낼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암 금지를 위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이유는 정상이 생겨버린 이후에 폐암이 의심이 돼서 흉부 CT를 찍을 경우가 돼버리면 벌써 초기가 아니라 벌써 3기, 4기, 말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너무 늦을 수 있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에 크기가 아주 작을 때 진단을 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T만으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초기에 진단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결절이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게 이제 암인지 양성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절이 나쁜 암으로 커지는지 아닌지를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적 검사 같은 거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적 검사는 똑같이 저설량 흉부 CT를 사용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검사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언제까지 찍어야 될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설량 흉부 CT에서 발견되는 폐결절의 90%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이기 때문에 흡연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사실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약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진 후에 CT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발견된 폐병변을 모두 폐암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폐결절을 어떻게 추적할 거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폐결절과 관련된 진료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국가암 네트워크 암 지침이라고 불리는 NCCN 가이드라인을 가장 흔하게 인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고형결절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흡연력이 있거나 암에 대한 가족력이 많거나 직업상 발암 위험이 있는 유해 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는 고위험군인은 아니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6mm 미만의 고형결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8mm 크기의 고형결절의 경우에는 아직 크기가 작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2개월 뒤에 똑같은 CT를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서
크기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6에서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불어다게 얘기하게 된 경우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은 경험에 따라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할 경우는 6개월에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12개월에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들이 조금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mm보다 큰 고형결절의 경우에는 일단 최소 3개월 후에 흉부 CT를 검사를 해서 크기 변화를 꼭 관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크기 변화가 있다면 그 즉시 폐암 가능성을 고려해서 PET-CT와 같은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요.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검사까지 시행하여 조기에 폐암을 진단하고 폐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6에서 8mm 크기, 6개월과 12개월, 8mm보다 클 경우 3개월로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3개월 혹은 6개월, 12개월 이후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고형결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개월 뒤에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도 크기가 계속 똑같다면 고형결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팔로업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고형결절과 간유리골절의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또는 6에서 12개월 뒤에 CT를 찍고 나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세포의 증식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2년 간격으로 해서 최소 5년까지는 추적하라는 진료 지침이 이제 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년까지는 추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형은 성장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고형이나 간유리는 아주 천천히 자라니까 5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 CT 검사에서 폐결절이 커져서 이제 PET-CT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했고 거기서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지만 조직 검사가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폐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여러 과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서로 고민하고 상의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다학제라는 진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퍼런스 또는 폐종양 집단을 통해서 영상 검사들만으로 폐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내는데 조직 검사로 확진이 불가능한 경우 흉부외과 교수님들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전신 마취를 통해서 흉곽경을 이용한 세기절제술이라는 폐결절을 부분 절제를 먼저 시행한 후에 미리 약속되어서 대기 중이신 병리과 교수님께서 그 결절 검체를 넘겨받아서 슬라이드로 바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암 여부를 아무리 늦어도 30분 이내로 결과를 수술실로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암으로 판명이 난다면 바로 치료적 수술을 전환을 해서 진행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행히 이제 암이 아닌 경우라면 국소 부분 절제만으로도 치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제 수술 없이 수술 부위를 정리한 후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번의 전신 마취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체계적인 협진 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결절로 돌아가서 그 아까 이제 고위험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고위험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의 고형결절은 어떻게 추적 관찰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진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일단 흡연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흡연 여성 폐암을 보면은 저는 위험인자에 노출도 없었는데도 50대, 60대 때 4기 폐암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료 지침에서 얘기할 때는 고위험군을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성에서 또 폐암이 생기는 걸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남자에서 폐암이 생기는 경우와 여자에서 폐암이 생기는 경우를 같이 두고 보면 안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 흡연을 거의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막 많이 피거나 해로운 것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8에서 90% 정도의 비흡연 여성들이 50, 60대에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위험군이란 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봤을 때는 흡연, 그리고 라돈, 직업상 유해 물질, 그리고 붙이자면 가족력도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험군의 고형결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에서 8mm 크기는 6개월 내지 12개월 후에 CT를 추적하고 8mm보다 큰 고형결절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뒤에 흉부 CT를 검사하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6mm 이하의 경우에는 위험이 없는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데요.
이런 고위험균의 경우에는 6mm보다 작다 하더라도 12개월 뒤에 한 번 더 CT를 한번 추적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균이다 보니까 폐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1% 미만이 아니라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년 뒤에 CT를 추적해서 크기가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정기적인 추적 CT 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위험 경우의 경우에는 6mm보다 작을 때는 한 번 정도 1년 뒤에 CT를 찍어봐서 크기 변화를 관찰하라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고형이 아닌 경우는 좀 약간 다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위험균이 아닌 경우에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이제 간유리 결절, 반고형 결절의 경우에는 고형 결절에 비해서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낮고 그만큼 증식 속도가 느리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6mm 미만의 크기의 경우에는 고형 결절과 같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6mm보다 클 경우에는 6 내지 12개월 뒤에 CT를 추적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정식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6 내지 12개월 뒤에 CT를 추적하고 나서 크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2년마다 최소 5년까지 크기 변화를 확인하라고 권고하는데 그거는 정식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가 있어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크기가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5년까지는 크기 변화를 확인하라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이 모양, 크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지침이 달라서 맞아요. 쉽게 설명해 주신다 그래도 복잡한 것 같은데 좀 더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매일 진료보고 있는 제 자신도 사실 헷갈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기가 6mm 미만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추적하지 않고요. 6mm 이상의 경우에는 반고형 결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폐암 가능성이 높으므로 3 내지 6개월에 추적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냥 6에서 12개월 뒤에 추적해서 크기 변화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준은 6에서 8mm이고 고위험군 고형결절이나 반고형결절은 3개월 후, 나머지는 6에서 12개월 후 추적하고 간유리 결절은 반고형결절은 느리니까 5년까지 추적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예,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 결절이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모양과 크기 가지고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다발성인 경우는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다발성 경우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간유리 결절 형태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추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고형 결절이 폐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크기가 가장 큰 반고형 결절이 대개의 경우에는 바로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해서 폐암을 진단하고 그 부위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양측 폐에 다발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를 국소적인 절제를 보통 시행하고요. 나머지 간유리 결절 형태의 어떤 작은 크기들은 추적을 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보면서 나중에 또다시 어떤 부위가 커진다면 또 폐 종양 집담회 또는 다학적 진료에서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하고 절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또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어느 크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호흡기내과 박순효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CT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90% 이상은 암이 아니라 양성이고 흡연자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폐암으로 진단될 확률은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시 금연을 하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을 기억하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폐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호흡기내과 교수님이나 흉부외과 전문의 교수님을 통해서 CT 소견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해드리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